과거 한 1,300, 1,400만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나 있습니다. 이때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소재업체들이 전망을 할 겁니다. 근데 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고평가다.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 이거 비싸다, 고평가다. 아니 그러면 업황이 점점 지나가면서 2차전지 쪽도 기지개를 피겠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내년에 바라봐야 될 네. 섹터 쪽에서 뭐 2차전지랑 반도체를 꼽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뭐 다른 섹터도 좀 봐야 돼. 워낙 저희가 그렇잖아요. 좀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뭐 이런 것들 쪽에서 봤을 때 2차전지도 지금 소외됐느냐? 네. 이제 한 달간 거의 소외된 측면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2차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누르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이죠. 네, 한국 쪽은 네, 이거를 계속 틀어막고 있다. 근데 이 틀어막는 게 어느 정도 변화가 좀 나와야 그다음부터 고결이 될 텐데 아직까지 변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요거만 일단 보시게 되면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 왜 검은색이 나오죠? 깜짝이야. 네, 저 그런 검은 속이 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 좋아하는 색으로 바꾸고요. 그렇다고 겉이 희지도 않아요. 올 블랙, 올 블랙. 아 그러네요. 아유, 잠결에 입어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입고 나온 게 어디예요? 저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시려고 안 됩니다. 예. 원래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네. 우리 그 뭐지? 정과가 있으시잖아요. 잠자느라 하루 짠 정과. 오래 잊지 못할 네. 악몽. 네. 진짜 그때는 진짜 난 사고 난 줄 알았어. 진짜 속으로. 나 그 올해를 반성하는 입장 쪽에서 예, 너무 죄송합니다. 임 대표님의 큰 마음의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꼭 반드시 한 2번 정도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사고 나겠다고. 아니. 방송 사고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아침에 특히 차들이 신호 무시하고 쌩쌩 달려가지고. 예. 예.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교통사고. 내 말은 예. 교통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예. PD님이 자꾸 사인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이게 보통 공매도 볼 때 금액으로 많이 보십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죠. 기준은 수량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주가 곱하기 수량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KLX 사이트 가셔도 맨 앞에가 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수량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딱 보시게 되면 한 달 전에 11월 3일 날 504만 8,164주가 잔고로 찍혀 있었습니다. 네. 22일 날까지 507만 9천. 아니 무슨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왜 더 늘었죠? 이게 부담인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BM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44조 가까운 그 수주 금액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공매도는 더 늘었을까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됐고 일단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뭘까요? 됐고 일단 틀어막어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대부분이 다 2차전지 쪽이 좀 그런데 포스코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뭐 지금 시장 분위기 그리고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나 중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차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전기차 시장 고생하는 신호가 나오고 바닥 신호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식을 사는 타임입니까? 다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타임입니까? 사야 되는 타임입니다. 지금 저 혼자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또 천진난만한 얼굴로 얘기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업황 안 좋고 네. 성장하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업황 안 좋고 부진하다. 그러면 사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누르고 있는 뭘 이렇게 악랄하게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뭘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산업을 볼 때 요거는 내년도 꼭 어떤 산업을 보든 간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이게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정확하게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인데
이 실적을 바라볼 때 가격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 오는 수량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비용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 2차 전지 특히 양극재를 구성하는 항목 쪽에서 봤을 때 P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양극재 가격이겠죠. 가격을 구성하는 거. 그러면 리튬이나 메탈 가격입니다. 근데 리튬, 메탈 가격 같은 경우 리튬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메탈 가격이 NCM 그러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망간 또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러니까 큰 항목으로 봤을 때 뭐 희귀급 약간 빼고 니켈이나 알루미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가 바닥 찍고 살짝 돌아가는 기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무시, 에이 말도 안 돼, 눌러버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죠. 중국의 탄산 리튬도 이제 안 빠지고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중국 리튬 가지고 우리가 왜 거기다 연결시켜야 돼? 말도 안 돼, 눌러버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흐름인데 변화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또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니까 아마 요거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전기차 북미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재고 일수가 114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북미 쪽에서 53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약 해봐야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지금 그 2배다. 거의 4개월 가까이 지금 재고가 남아있다. 이거 어렵다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안 돼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자동차 모두 다 보게 되면 74일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기차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동차가 다 안 좋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전기차만 꼭 집어가지고 이거 안 돼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어제 미국에서도 그 모기지금리 같은 경우가 6.6%대까지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8%대 8% 정도 예. 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이것도 가파르게 한 달 만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그러면 금리의 부담이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사라진 금리 부담이 자동차도 비싸서 못 샀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잠깐만 하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IRA 법안이 이제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럼 이게 보조금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차를 사게 되면 사는 즉시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차를 사면서 바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테슬라 전기차를 사겠어. 5만 달러야. 근데 5만 달러가 시작이 딱 되는데 거기서 7,500달러 저거 빼줄게. 42,500달러입니다. 42,500달러에 계산이 되면은 뭐 한 6% 7% 만약에 계산이 돼서 이게 하게 되면 5만 달러보다 훨씬 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먼저 이만큼을 빼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더 덜하겠죠.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큐가 막 늘어서 재고 엄청 힘들다.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보고 힘들다고 하는 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빠르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어올 텐데 그때 늦었다고 부랴부랴 공모도 청산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왜 그렇습니까? 미리미리 아니 좀 바닥 통과한다 싶으면은 정리도 좀 들어가야죠. 뭘 이걸 딱 틀어막고 이렇게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것도 이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양극재 수출액 딱 보면서 어디 보자. 지금 수출액이니까 마찬가지로 수출 금액이면 P 곱하기 Q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량이 있고 수출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합친 게 수출 금액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나온 지표 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거 뭐 지금 보면은 요 정도 과거 한 1,300, 1,400만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나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양극재가 이렇게 수출 안 되는데 뭘 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이런 데이터 하나만 보고 안일하게 넘어가 하다가 요거 변화가 들어오는 거 보고 갑자기 Q도 변하고 P도 빠르게 변하고 P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늘 100대 초반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조금 자극받아서 100 이탈한다. 원자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 올라오고 Q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아이고 이제 안 되겠어. 그때 부랴부랴 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좀 긴 안목을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 들고 있는데 무조건 틀어막는 데만 급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때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소재 업체들이 전망을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3분기부터 안 좋게 시작했고 4분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아마 거의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바닥 신호가 나오고 한 뭐 2분기부터는 돌아갈 겁니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 이게 만약에 바뀌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모두 다 여전히 안 좋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쪽에서 변화의 흐름들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앨범알이나 리벤트의 티커가 LTH 리튬입니다. 우리 리튬 회사야 막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 저점을 확인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리벤트는 완전히 추세가 살아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큰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좀 볼까요? 그러면 먼저 조금 더 작은 리벤트 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저점에서 올라가는 제가 느끼는 패턴 중에 하나는 계속 빠집니다. 빠지다가 중요한 라인들 딱 했다가 약간 쉬었다가 안착하죠. 안착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장 교과서적으로 이상적인 저점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아이고 그냥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하게 되면 왕코 다칩니다. 거기다가 앨범알도 지금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턴하고 요 라인 쪽에서 맞추면서 안 빠집니다. 네. 혹시나 이런 자리 쪽에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매수 단계거든요. 매수했다가 이상 없다 그러면 탁 튀는 거. 근데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거래가 활발해서 저점에 대한 타진을 계속 진입했는데 올라가니까 일단은 잠깐 관망. 또 여기서 만약에 이쪽에서 아예 올라오는 거 안 돼서 이쪽은 항상 여기서는 빠졌어.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를 쳤다. 미국에서도요. 근데 살짝 올라오는데 잠깐 이거 봐라 하고 이제 눈치 보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공매도를 쳤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레벨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난 손해. 이쪽에서 주가 탄력 받는다 그러면 청산 준비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다시 거래가 늘어나겠죠. 그런 단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미국에 관련된 종목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고평가다.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 이거 비싸다 고평가다. 아니 그러면 뭐 여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 쭉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고평가가 지금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해외 업체들보다 한국 업체가 고평가다.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 네, 아니 그러면 한국 업체가 북미에 가서 지금 딱 포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받는다. 고평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 예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포스코 DX라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아이고 배 아파. 예. 놓쳐서 1084%인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가만히 저점에 잡아서 가만히 1년 있었으면 그냥 10배 버는 거네. 우리가 그래서 미래를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재벌집 막내 아들. 도준이 형 이러면서 진도준 형 이러면서 예.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벌써 밸류 계산이 안 될 때가 넘어갔어요. 네. 근데 왜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거기다가 또 두산 로보틱스. 네. 이거 밸류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그런 밸류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성장주를 보면서 거기다가 약간 그 지수와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 저렇게 올라갔고 관심 없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플레이는 계속 들어오고 계속 막 이거 1000% 오른 종목이니까 저 정도 하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느낌이 가는데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 평가해보라고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네. 아직까지 2차전지는 무조건 여전히 주가가 고점대에서 반토막 나는데 고평가야. 그냥 일반적인 잣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요건 다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주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그게 무조건 일관되게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황이 저점 지나가면서 2차전지 쪽도 기지개를 피겠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공매도가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트리거가 보여지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섹터가 주도 산업이 있다 보니까 산업이 여전히 성장한다라고 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런 건 있죠. 올해는 이게 같이 움직였는데 똑같은 종목이 주도를 할 거냐. 이건 또 시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극재, 근데 모멘텀이 올해는 보다 보니까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음극재가 성장하고 음극재의 성장이 좀 더 크겠다 그러면 주도가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건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양극재가 시작해서 뭐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해서 만약에 이게 30% 올랐다 그러면은 음극재 쪽은 올해 한 45% 올랐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종목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얼만큼 시장이 성장하느냐를 바라보는 데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업황이 돌 때 제가 다시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초기에는 이런 공매도 많고 눌렀던 종목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다가 추세로 하고 맞춰가는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양극재도 물론 탄력은 받겠지만 그 중에서 음극재 같은 경우도 음극재나 아니면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온 뭐 분리막, 뭐 전액 이런 쪽도 약간 북미에 우리도 공장 지어라고 하면서 나오는 변화 흐름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만약에 이쪽에 또 플레이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다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또 같이 또 더 많이 성장할 것들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악재가 벗어나서 지금 탄력을 받을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뭐죠? 셀 업체들, 완성 셀 업체들 그때 그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적어도 한 3월 달까지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다음 4월 정도 봄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걸로 그래서 25년도까지 좀 그 가장 큰 성장을 하는 건 25년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뭐죠? 셀이 그렇게 좀 매출이 저조한다면 양극재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긴 하던데. 어제 삼성 SDI를 보면서 뭔가 스물스물 느껴지더라고요. 딱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거의 한 번도 저항대 못 들다라고 한 9월 때부터 계속 빠졌었죠. 어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딱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런 자리죠. 이렇게 돼서 수렴했다가 위로 탁 턴하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안 오십니까, 임 대표님? 느낌이 옵니다. 네, 화장실 가셔야죠. 아이 들어. 아 그런 거 아니셨어요? 네. 딱 이 패턴 보게 되면 먼저 셀업체가 움직이네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주도를 하냐 봤더니 이게 이제 연속성은 좀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뭐 셀업체만 보게 되면 이랬어요. 뭐 거의 관심 없고 그냥 패대기만 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잠깐만 하고 기운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어제도 보니까 또 그 무거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보면은 딱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느껴지고 고점에서 살짝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SDI 같은 경우 조금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이 자리가 지금부터는 삼성 SDI가 46만 요거 고점이 얼마죠? 네. 46만 7천 원이니까 46만 5천 원대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셀업체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확인돼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그러면 셀업체 움직이고 소재업체들은 안 돼. 이렇게 나올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이게 자리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뭐 50만 원대 진입 들어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랴부랴 또 그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항상 후행적이에요. 그냥 꽉 눌러놨다가 뭐 이상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잠깐 야 너 정지할 거냐? 아니 나 버텨볼래? 그럼 그래 우리 일단 버텨보자.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서로 얘기 이제 좀 명쾌하게 자기 전략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화가 나왔을 때 즉각 그냥 정리하세요. 누구한테 말씀드린 거냐? 누른 애들한테요. 그러지 마시고 좀 착하게 삽시다. 근데 저는 그 지난번에 LG 엔솔하고 그 SK 이노하고 삼성 SDI를 한번 기업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봤는데 삼성 SDI가 좀 빠를 것 같다라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두 회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내년 상반기가
좀 이렇게 약하다가 하반기로 중반기 4월 이후로부터 매출과 함께 이익이 회복되는 분위기였는데 네. 삼성 SDI는 1월 달이 가장 높은 내년도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점에서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네. 1월 달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네. 컨센서스가 네. 좀 다른 움직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보통 업체들 보면서 뭐 드라마틱하게 1,000억 정도 사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볼륨 레벨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5천억대에서 분기별 영업이익 5천억대에서 네. 뭐 6천억, 7천억대로 확 튀어가는 이런 확장세가 나오는 거는 그게 보기 시작해야 이제 의미는 변화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쪽인데 4천억대 중반에서 5천억대 중반 정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아직 뭐 눈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거는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워낙 삼성 SDI가 자금을 뭐 대규모로 투자해서 어떤 미국 쪽에서 우리 여기 뭐 13개 정도 딱 이렇게 포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쪽의 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한도 내에서 그 정도 레벨에서 신규 투자를 하더라고. 안정적으로. 삼성이지 않습니까? 역시 관리의 삼성. 네. LG는 좀 큰 거를 보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SK는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던데. SK는 손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무리한 확장이라는 느낌. 네. 네. 근데 어차피 SK는 아직까지는 뭐 단독 회사가 아니고 밑에 아직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유에서 열심히 퍼다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연결고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쪽은 무리한다고 그래도 시장 반응은 그래도 돈 벌어주는 회사 있으니까. 근데 정유업하기 그렇게 무조건 돈만 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은 보는 거는 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잘 되면 대박, 아니면 다 힘들겠는데 이런 느낌들. 네. 근데 뭐 그래도 거기서 투자는 LG만큼이나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건 그 미국 공장들이 그 완공되는 2025년도 그때의 실적들이 아주 그게 잘 계획대로 되면 또 SK이노베이션은 가장 공격적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또 네. 가장 공격적인 어떤 영업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네. 근데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조가 LG 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거의 비슷하고 봐야 되겠죠. 화학도 이제 지분법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연결돼서 나오는 거. 네. 근데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2025년 가서 이제 뭐 정유업황이 그렇게 속만 안 썩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 5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숫자를 찍겠다라는 쪽인데 그 중에 한 축은 뭐 SK운이 이제 드디어라는 쪽이죠. 이게 성공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4조입니다. 한 해 5조를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계획이고 네. 그게 이제 무리 없이 그리고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망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